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이리스터의 그 특성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리스터는 전압에 의해서 온이 되고 전류에 의해서 오프되는 아날로그 전력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특성 곡선에 지금 그 X축은 에노드 캐소드 간의 전이가 되고요. Y축은 그 사이리스터를 가로지르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BR이라는 게 있죠. break over라고 하는 전압이 되겠고요. 이 break over라고 하는 전압보다 그 사이리스터 양단의 전압이 커지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할 때까지는 전류는 이제 서서히 증가를 하죠. 서서히 증가를 하지만 전류는 크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전류는 이제 물론 이제 전압이 양단에 걸리니까는 서서히 전류는 흐르지만 우리가 스위치가 온됐다고 할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프 구간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가 VBR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급격하게 흐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 VBR이 0.7V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VBR이 그 사이리스터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고요. 또 이제 뒤에 이제 SCL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별도의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터미널을 자극함으로 해가지고 이 VBR을 엔지니어가 제어 가능하도록, 다시 말하면 조절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낮은 전압에서 온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엔지니어의 의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스위치랑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위치가 온이 됐어요. 스위치가 온이 됐는데 꺼질 때는 어떻게 꺼지느냐? 유지 전류라는 게 있어요. 홀드 커런트라는 건데 이 전류 밑으로 떨어지면 꺼지게 됩니다. 전류 밑으로 전류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스위치는 오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VBR보다 크면 사이리스터 스위치는 턴온되고 턴온된 스위치는 홀드 전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오프되지 않는다. 그죠? 일반 다이오드와 같이 상이한 점은 VBR이 충분히 커서 도통되는 시점이 일반 다이오드처럼 모호하지 않다. 글쎄요, 모호하지 않다는 설명은 좀 이상한데 도통되는 시점이 이제 오히려 이제 모호하죠. 다이오드가 모호하지 않죠. 그죠? 그는 VBR은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VBR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시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게 그 이완 발진기라고 하는 발진기의 응용 사례를 사이리스터의 응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완 발진기는 이제 구연파를 만들어내는 발진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변 전압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이완 발진기가 충전되고 방전되면서 구연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혹은 삼각파, 이완 발진기는 구연파나 삼각파를 만드는 발진기거든요. 사인파가 아닌.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스위치를 넣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스위치가 온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 전류가 이쪽으로 충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커피시터를 충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위치가 처음에 꺼져 있는 상태. 왜? 방전 요 출력 전압을 Vout이라고 한다면 방전 상태에서는 VO가 0이잖아요.
VBR보다 낮은 전압이기 때문에 온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위치는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커패시터로 충전을 하겠죠. 그러다가 VO가 충분히 커지면, 다시 말하면 VO가 VR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스위치가 온이 됩니다. 스위치가 온되면 당연히 여기 있던 전류는, 커패시터에 있던 전류는 일로 빠져나가겠고, 여기에 있는 전원 쪽에서 오는 전류도 물론 이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유지 전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사이리스터가 스위치가 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전류는 이 그 사이리스터 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커패시터를 충전하게 되겠죠. 이때 이 충전하는 기울기는 RC 시상수가 되겠습니다. RC 시상수 값에 의해서 이 기울기는 결정되겠죠. 예, 이와 같은 이것은 이제 발진기예요, 발진기. 여기는 이 발진기라고 하는 의미는 뭐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어떤 이건 주기함수잖아요. 그죠? 일정한 지금 이런 주기 t를 가지고 이런 주기 t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주기함수예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발진기라고 합니다. 특정 수파수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파형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삼각 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완 발진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이완 발진기를 이런 사이리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은 지금 밑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이제 SCR이 이제 나오는데요. SCR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PN이라고 하는 게 사이리스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단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게이트 단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심볼에도 지금 심볼에는 아까 사이리스터 순수한 사이리스터에는 게이트 단자가 없었죠. 근데 거기다 이제 게이트 단자의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설계자가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밑에 있는 건 여러 가지 SCR의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생긴 거는 일반 전력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건 주로 이제 통신용 소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거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이 부분이 사이리스터의 등가열이잖아요. 거기에 게이트 단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P와 N 트랜지스터 사이에 이와 같은 게이트 단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이리스터를 할 때 처음에 전압이 이렇게 가변 전압을 물론 저항이 있겠죠. 처음에 0부터 서서히 올리게 되면은 이 초기 상태가 두 트랜지스터의 초기 상태가 무슨 상태라 그랬죠? 선형 영역에 있게 돼요. 그러다가 이 전압이 충분히 이제 높아지게 되면 Q2가 턴온이 되고 Q2가 턴온이 되면 여기 전압이 급격하게 이제 여기 전압이 이 전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여기 P와 N 사이에 이 전위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전위차가 충분히 벌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두 개의 TR이 급격하게 포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얘의 힘만으로 인가되는 DC 전압의 힘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여기는 게이트 단자에다가 특정 전류를 탁 흘려준단 말이에요. 자극을 준다는 거죠. 즉 여기서 이 전위에 의한 자극이 있기 전에
요 게이트에다가 어떤 특정 자극을 주게 되면 Q2가 손쉽게 게이트에서 아무 신호를 주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Q2가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서 Q1을 다시 포화 영역으로 빠뜨리는 그런 동작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극을 이 게이트 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VBR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사에서 정해진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잖아요. 그런데 설계자가 이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조절하고 싶어요. 낮추고 싶다? 그럼 이 게이트 단자에다가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그 VBR 값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면 특정 전위를 인가를 해가지고 두 번째는 여기는 처음에 VG가 0이라는 수 다시 그라운드를 냈다. 꺼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그 자극을 딱 주는 거예요. 자극을 딱 주면 우리가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Q1, Q2가 훨씬 더 빠르게 포화 영역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일단 처음에만 자극을 주게 되면 트리거 펄스가 일단 한번 온 되면 그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된다. 언제까지? 홀드 전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처음에만 한번 툭 하고 자극을 주게 되면 그 SCR의 VBR은 떨어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파워 스위치로서의 온 기능이 좀 더 빨리 수행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IG, 게이트 단자에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VBR이 변한다 이거예요. 즉 어떤 자극을 주느냐. 이 경우는 지금 자극이 전혀 없을 때 단순히 인가되는 DC 전압의 변화에 의해서 DC 전압의 크기에만 의존할 경우, 이건 자극을 조금 줬을 경우, 이건 자극을 아주 세게 줬을 경우, 그죠? 그때 IG의 크기에 따라서 VBR은 낮아진다 이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스위치드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SCR은 어떤 전력 입력에서 출력 부하 쪽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스위치로는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체에 이제 가게 되면 전력계통의 산업체에 가게 되는 사람이라면 전력계통이 아니더라도 이 SCR은 어떤 아날로그 스위치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예. 자, 그러면 키는 거는 그렇게 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끈다는 것은 홀드 전류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꺼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홀드 전류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지금 그림에 보시면, 별도의 이제 스위치를 달아 놓는 거죠. 스위치를 이렇게 제껴버리면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사이리스터인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AK가 0이 되겠죠. 열어버리면. 당연히 그럼 홀드 전류 미만이니까 스위치가 꺼진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스위치를 이제 놓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SCR의 병렬로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달아놨네요. 이렇게 되면, 아까는 스위치를 여러 제낌으로 해가지고 IAK가 0이 되도록 한 거고요. 이 경우는 스위치를 ON을 시킨 거예요. ON을 시키면 여기 흐르던 전류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은 그라운드고 여기는 SCR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항 성분이 적은 당연히 적지 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모든 전류가 다 이쪽으로 빠질 테니까요. 왜냐면 SCR은 아무래도 저항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온 상태라고 해도.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SCR을 끌 수 있다. 킬 때는 게이트 단자에 I 전류를 흘려가지고 일반적인 사이리스터보다 좀 더 빠르게 온시킬 수도 있고, 끌 때에는 별도의 스위치를 직렬 혹은 병렬로 달아서 그 상태에 따라서 스위치 위치에 따라서 열거나 닫음으로 해가지고 스위치를 오프시키는 동작이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광다이오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LED도 있고요. 그래서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을 수신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전류 값을 이제 제어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LASCR이라고 하는 것은 SCR인데 그 자극을 이제 광을 가지고 하는 거죠. 광을 가지고. 응? 광을 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온시키고 온시키는 거죠. 오프시키는 건 물론 이제 전류의 크기를 IH보다 낮아지면 오프가 되는 거지만, 온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광의 조도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SCR의 VBR을 제어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회로는 LASCR의 응용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번 챕터는 사실 그래요. 이번 챕터는 사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별게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사이리스터의 종류를 소개하고 그 각각의 종류가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그런 사이리스터의 다양한 종류의 사이리스터를 어떻게 우리가 응용해서 사용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회로들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면 뭐 알람이나 도어 오프너에 쓰인다. 즉 문을 열 때 뭐 알람, 뭐 아니면 누가 원치 않는 비인 가자가 뭐 차문을 열라 그런다. 그러면 뭐 알람을 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사람이 지나가면 에스컬레이터가 구동이 되고, 아니면 뭐 구동이 되지 않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빛을 차단하고 빛이 조도가 그 광다이오드 쪽으로 이제 가다가 갑자기 차단되고, 어떤 변화를 갖다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뭐 모터를 구동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알람을 울린다든지 뭐 하는 그런 일련의 동작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게 전력을 갖다가 이제 모터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스위치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경우는 지금 SCR인데 스위치 1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전류, IG라고 하는 아까 그 게이트 단자에 흘리는 전류에 대한 자극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스위치 2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끄는데 스위치를 오프 시키는 기능, IH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동작을 위한 스위치로 사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온과 오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의 조합으로 구성된 SC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한, 가변적인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위상의 위상의 크기에 따라서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량을 조절하도록 하는 그런 회로예요. 그래서 이게 SCR이죠. 이게 SCR이고, 이건 일반 다이오드예요. 그죠? 이건 가변 저항이 있죠.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변 저항이 밑으로 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전혀 전류가 게이트 단자에 대한 자극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라운드니까요. 근데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고 쪽으로 가변 저항 쪽으로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고 해도 이 가변 저항의 그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IG가 게이트 단자에 전달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변 저항이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쉽게 VBR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턴온이 되고 더 빨리 턴온이 되니까 이 부하, 이게 부하예요. 부하 쪽으로 더 많은 전력, 파워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변 저항의 위치를 조절해 가지고 부하 쪽에 전달되어지는 파워의 크기를 제어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첫 번째 A 그림은 완전히 제일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제일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신호를 부하에다 전달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온이 되도록 해준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는 중간 정도에 가져가게 되면 신호의 절반 정도만 부하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C 같은 경우는 조금 그 A와 B 중간 정도 되는 거죠. A와 B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가변 저항을 갖다 놓으니까 그만큼의 전력이 부하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왜 이게 부하 전력이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I자승은 R이잖아요. 그죠? I자승 L에 RL이니까 그죠? 결국 전력이 되는 거죠. VI가 I자승 R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변 저항의 위치를 이용해서 가변 저항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부하에 전달되는 전력량을 조절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위상 조절 회로라 그래요. 위상 조절 회로. 네? 위상 조절 회로.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부하에 전달되는 전류를 말을 하고요. 요거는 사이리스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사이리스터에는 스위치가 온된 상태니까 당연히 아무런 전압도 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이리스터가 이제 꺼진 음의 주기 동안은 음의 반주기 동안은 당연히 사이리스터는 꺼지죠. 그러니까 부하 쪽에는 아무런 전류도 전달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45도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만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오프가 됐고 이 구간에서만 켜진 거잖아요. 전류가 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온이 됐을 동안은 당연히 사이리스터에는 아무 전압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전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에는 사이리스터는 켜져 있는 거고요. 사이리스터의 양단에는 전압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양단에 전압이 걸려져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이리스터가 이제 온됐을 때는 온 상태에서만 이거 온 상태죠. 여기도 이게 온 상태죠. 즉 사이리스터 양단의 전위가 0일 때에만 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온 상태일 때 부하에는 이만한 전류의 값이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응용은요, SCR의 응용은 비상등을 켜는 시스템입니다. 비상등이라는 건 언제 켜져야 되죠? 그야말로 비상시에 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재로 인해서 뭐 정전이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그 불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쓰면 되겠죠. 근데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그 방전이 돼버리면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재라 뭐 이런 돌발 상황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몇 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평생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따라서 그 1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수시로 이제 그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씁니다. 2차 전지를. 그러니까 충전이 가능한 방전이 되더라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쓰는 거고요. 지금 그 회로에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그 2차 전지 부분이 되겠고요. 이 좌측은 이제 AC 파워가 들어올 때, 우측은 이제 그 AC 파워가 이제 꺼졌을 때, 그죠? 그때의 경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R3과 R2가 그 전류가 이제 그 전류 I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이때는 SCR이 꺼져 있는 거예요. 네? SCR이 꺼져 있는 거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충전도 되고 또 이쪽에 R3, R2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압이 이제 VG에 이제 전압이 유도가 돼요. VG에 전압이 유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R3과 R2에 의해서 이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이제 전압이 있죠. 여기 보면 다이오드 D1, D2가 만들어내는 여기 보면 트랜스가 있고요. 트랜스가 있고 여기 그 트랜스가 이제 120V를 RMS 120V를 받아서 6.3V로 이제 권선의 비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정류용 다이오드를 쓴 거고요. 정류가 이제 그 다이오드와 커패시타에 의해서 이제 여기 특정 전압이 충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6V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류된 여기 충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류는 안 흐를 테고 그때 이 전류는 이제 이 전구를 비치는 데 사용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전류는 SCR이 켜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 여기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패시터가 즉 VAK가 여기도 6V고 여기도 6V인 거죠. 6V보다 큰 거예요 오히려. 캐소드 쪽이. 그래서 보면 6V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이쪽으로 2차 권선 쪽으로 전압이 넘어오질 못하죠. 왜냐하면 전압이 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패시터가 방전을 하겠죠? 커패시터가 방전을 하면 여기 전위가 떨어져요. 그죠? 여기 전위가 아까 6V보다 컸던 전위가 떨어지면서 VAK가 이제는 아까는 VAK가 0보다 작았는데 오히려 이제는 충분히 이 SCR이 턴온될 정도의 전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이 SCR의 게이트 쪽으로는 R3과 R2가 꾸준히 이제 여기 배터리가 있잖아요. 여기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이 전류는 전류는 이제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 전류에 의해서 이제 꼬마 전류는 다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초기에 이것이 토론되기 위해서 R3과 R의 분합 전압이 이쪽에 게이트 단자에다가 전류를 공급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이 SCL이 도통이 되는 것이고, 일단 도통이 되면 R과 R3의 분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이 2차 전지 쪽에서 만들어지는 보유하고 있는 전압에 의해서 SCR을 통해서 꼬마 전류로 전류가 흐름으로 해가지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항상 꼬마 전류에는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전원이 공급이 되든 혹은 되지 않든 꼬마 전류에는 항상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도 비상시에 여러분들이 요 꼬마 전류가 나타내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제 비상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SCR의 응용 예고요. 과전압 보호 회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SCR이죠. SCR이고 여기 제너가 있어요, 그죠? 제너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이제 전혀 이쪽이 켜지지가 않아요. SCR에서 SCR의 VB가 충분히 높고, 따라서 여기 있는 전위로는 이 SCR을 턴온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압이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돌발지 않았던 서지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1차에서 2차로 건너오게 될 테고요. 트랜스를 통해서 건너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서지가 이제 이쪽에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1차 측의 서지가 권선의 비만큼이 이제 2차 쪽에도 나타나게 될 테고, 그것이 이 제너의 역전압을, 브레이크다운 전압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제너 다이오드의 저항은 0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 이 돌발 전압 곱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2라는 전압이 이 게이트 단자로 걸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요 자극하는 전류의 값으로 게이트 단자에 전달이 되고, 그때 이 SCR이 턴온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전류가 이 트랜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류가 이쪽 SCR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돌발 전압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타고 들어오는 어떤 돌발적인 서지는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오는 서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로 나타나는 어떤 서지는 이 SCR을 통해서 바로 그라운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회로 쪽, 2차 측 회로 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SCR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응용은 아까는 왜 발진기를 만드는데 사이리스터를 썼었죠. 그래서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는 심볼이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렇게 됐었고, 그때는 여기 없었어요. 여기 SCR이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이제 SCR이 없었는데, 그때는 요 사이리스터의 VBR 값만큼의 값 동안 여기 이제 올라갔었죠. VBR이었죠. 그죠? 그래서 VBR이 VBR 값이 되면 턴온이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방전을 하고, 그래서 전류가 IH보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충전을, 이 시점부터 다시 충전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사이리스터가 아니라 이런 SCR을 쓰고 있어요. 그죠? SCR이 없는 사이리스터. 사실 이것도 사이리스터죠. 근데 이 경우는 게이트 단자가 없는 사이리스터,
이 경우는 게이트 단자가 있는 사이리스터를 사용해 가지고 이 VBR 값을 우리가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 VBR 값을 우리 이 높이를 제어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빨리 방전을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주파수도 올릴 수 있고, 절대 전압의 크기도 낮출 수 있고, 주파수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주기가 짧아지겠죠. 주파수가 결국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다음은 양방향 사이리스터입니다. 양방향. 아까는 어땠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다이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으로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는 PNPN이었죠. 그죠? PNPN이었는데 지금은 한 층을 더 높여서 이건 5층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P라고 하는 또 다른 트랜지스터 두 개의 등가로를 생성함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전류가 모두 이쪽으로도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르도록 한 사이리스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이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래서 아까는 이 부분은 BR이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다이약에서는 1,4분면뿐만 아니라 이 3, 4분면에서도 마이너스 원류가 흐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의 전류니까 마이너스 원류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홀드 전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H고 VBR도 역시 마이너스 VBR 값이 되겠죠. 반대쪽으로 올릴 때는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등가회로가 아까 PNPN, 그죠? 우리가 처음에 사이리스터에서 봤던 PNPN 등가회로, 이건 NPNP, 그죠? NPNP 등가회로가 만드는 NPNP 사이리스터가 만드는 등가회로.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도 흐르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전위가 이쪽 전위만 용인이 됐었죠. 근데 이런 다이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의 전위가 인가된다고 해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네? 자, 다음은 SC 양방향 트라이약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조금 아까 봤던 양방향의 다이약에다가 게이트 단자가 두 개, 게이트 단자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 단자가 있는 다이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SCR이라고 하는 건 사이리스터, 기본적인 사이리스터 4층 구조의 게이트 단자가 있는 거고요. 트라이약이라는 것은 다이약이라고 하는 사이리스터에 게이트 단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게이트 단자에 어떤 전류를 흘려보내느냐 그 크기에 따라서 VBR이 값이 조정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SCR의 일반 사이리스터에 게이트 단자 하나를 붙여가지고 VBR을 조정했던 것처럼 다이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게이트 단자의 전류의 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VBR 값을 조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이트 단자의 지금 자극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줬을 때 전류는 애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도 흐를 수 있고요.
반대로 캐소드에서 애노드 쪽으로 흘릴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쪽 노란색으로 표현된 쪽으로 전류가 도통되는 것이고 음의 전원이 인가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트라이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SCR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은 전압이 걸리면 그때는 전력 전달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은 0보다 작은 입력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SCR에서의 위상 제어 전력 전달 소자에서는 오로지 0보다 큰, 그죠? 0보다 큰 신호에 대해서만 전달이 가능했어요. 그죠? 그보다 작은 신호에 대한 전력은 전송이 불가능했단 말이죠. 하지만 다이악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트라이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이트 단자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0보다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전력 전달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랑 같이 가변저항의 높낮이로 우리가 위상을 제어해가지고 전력 전달되는 양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아까랑 다른 점은 이제 다이오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양의 0보다 큰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은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변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게이트에 단자 흐르는 전류 양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의 전력이 부하로 전달되느냐 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부하는 여기에요. 이게 부하예요. 얘가 부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력이 전달되느냐 하는 것은 이 가변 저항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트라이악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압이나 마이너스 전압에 대해서 모두 수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 이번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은 전류가 IH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전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위 동안은 지금 그림에 보이는 요 구간 동안은 전류가 IH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요 구간 동안은 어떻게 된다? VAB 요 스위치는 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요 구간 동안은 스위치가 꺼지고 전력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요 전류 위에 있는 부분에서만 전력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리콘 컨트롤드 스위치라고 해서 SCS라고 하는 요거 경우는 이제 제어기가 두 개예요. 게이트가 캐소드에 있는 제어기와 애노드에 있는 제어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1장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뭐 한 주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분량은 아니고요. 그냥 사이리스터 이런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성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실생활에서 그런 응용 분야 뭐 거기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이리스터는 전력 전달을 하기 위한 아날로그 스위치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VBR이라고 하는 전압보다 큰 전압에 의해 스위치가 온되고 홀드 전류보다 작은 전류에 의해서 꺼진다. 뭐 이런 큰 흐름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켜짐과 꺼짐보다는 게이트 단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게이트 단자에 자극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VBR 값을 제어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SCR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리스터가 나온 거고요. 또 이제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사이리스터라 그래서 다이악, 거기에 게이트를 첨부시켜서 트라이악, 뭐 이렇게 또 지금 보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에노드 따로, 캐소드 따로 이제 게이트 단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제어하는 SCS.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또 몇 개가 나오는데 다 이제 사이리스터의 어떤 변형을 통해 가지고 좀 응용을 좀 다채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소개되어지는 것이고 그 각각의 사이리스터에서 어떻게 어떤 응용이 만들어지는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예? 어쨌든 필드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소재고요. 하지만 뭐 학문적으로는 크게 뭐 시간을 두고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챕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자녀 사이리스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